자, 황제가 백암성에서 이기고 이세족에게 일러 말하기를 물 좀 마십시다. 내가 들으니 안치성은 성이 험하고 병력이 정리이며 그 성주가 재능과 용기가 있어 망리지의 난에도 성을 지키고 항복하지 않아. 망리지의 난이라는 거는 그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의미하는 거겠죠? 뭐하노? 멍멍아 뭐하니? 뭐하니 임마. 망리지가 이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킬 수가 없어 그에게 주었다. 요거는 소설에서 이제 보통 복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그 기원후 1100년쯤 만든 소설이니까 이제 아주 세련된 기법이죠. 복선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세민은 안시성주를 못 이깁니다. 안시성을 함락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안시성을 막 띄워주는 겁니다. 안시성주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서 연개소문도 못 이겼다자. 그래서 사실은 이세민도 그것 때문에 못 이겼다. 우리도 잘 싸웠지, 너희도 잘 싸웠지, 좋은 승부였다, 이제하는 겁니다. 요 부분만 딱 떼서 봐도 안시성 싸움, 안시성 전투 요 부분만 딱 떼서 봐도 이제 되게 그 내용이 구리고 이상한데 이걸 앞에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진짜 구리다. 진짜 개쓰레기다. 이건 개쓰레기야. 그때 당시 이걸 당선화 자치통감을 뺏기던 김부식이도 존나 부끄러웠을 거고, 아마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면 되게 부끄러웠을 거고, 그리고 당시에 당선화 자치통감을 쓴 놈들도 되게 부끄럽지 않았을까? 진짜 부끄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쓴다는 게. 자, 아무튼 내가 소설을 써도 이렇게는 안 쓸 것 같아요. 자, 막내지가 이를 공격했으나 함락시가 얻어요. 자, 권한성은 병력이 약하고 식량이 적어 만일 불의에 나아가 이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공이 먼저 권한성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 권한성이 떨어지면 안시성은 내 배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것이 병법에 성에는 공격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안시성은 여기고요. 권한성은 여기입니까? 여기네요. 권한성이 아직 함락되지 않았던 모양이네. 아까 권한성 약탈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아까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그 앞쪽에 645년 기록인데요. 4월 기록인데, 장검이 호병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나아가 요수를 건너 권한성으로 가서 우리 병력을 깨뜨리고 수천 명을 죽였다. 물론 여기서 권한성이 함락됐다는 식으로는 적혀있지 않은데 그 좀 구리지 않나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권한성은 남쪽에 있고 안시성은 북쪽에 있으며 우리는 군량은 모두 요동에 있는데 지금 안시성을 지나 권한성을 공격했다가 만약 고구려 놈들이 우리 군량 보급로를 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안시성을 공격하고 안시성이 떨어지면 북을 치며 나아가 권한성을 빼앗아야 합니다 라고 했다. 엠페러가 말하기를 궁으로 장수를 삼았으니 어찌 공의 책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나의 일을 그르치지는 마십시오 라고 했다. 세적이 드디어 안시성을 공격하는데 안시 사람들이 황제의 깃발과 일산을 보고 문득 성에 올라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야 이 병신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 황제가 화를 내자 빡치자 세적이 성을 빼앗는 날에는 남자는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리기를 정했다. 안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더욱 굳게 지키니 공격이 오래되어도 함락되지 않았다. 고현수, 고혜진이 황제에게 청해서 말하기를 저희가 이미 대국에 몸을 맡겼으니 시발 것들이네요. 아까 깨졌던 그 새끼들이 빌산에서. 자, 그 정성을 감히 바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자께서 빨리 큰 공을 이루어야 저희가 와이프와 자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시성 사람들은 그 집을 돌보고 아껴서 사람마다 자질에서 싸움으로 빨리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구려의 10만 무리를 가지고서도 황제의 깃발을 바라보고 무너졌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담도 무너질 것입니다.
오골성의 욕살은, 오골성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안지성, 요동성 같은 게 여기 요하 지역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이라 그러면, 오골성은 압록강변으로 있는 이제 요새들의 2차 방어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히 성으로 어떤 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해지지 않지만은 아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록강이 중요한 분수인 건 중요한 강인 건 분명하니까. 자, 오골성은 아무튼 저기에요. 자, 병력을 옮겨 그곳으로 가면 아침에 도착해 저녁에 이길 것이고, 그 나머지 길을 막는 작은 성들은 필시 기세만 보고도 달아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물자와 양식을 거두어 북을 치고 나아가면 평양도 반드시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여러 신하들도 또한 말하기를 장량의 병력이 사성, 비사성입니다. 사성에 있으니 그를 부르면 이틀 밤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구려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서 힘을 합쳐 오골성을 함락시키고 압록수를 건너 곧바로 평양을 빼앗는 것이 이번 거사에 달렸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장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안시성이 함락되지 않으니까 그 비사성에 이제 아까 비사성을 함락시켰던 장량의 군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합쳐서 오골성을 공격한 다음에, 오골성 있죠? 오골성을 함락시킨 다음에는 곧바로 압록강을 넘나서 이제 평양으로 달리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도박수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우문수라고 우중문이가 평양으로 이제 런하다가 평양으로 달리다가 함락 못 시켜가지고 개 깨졌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장들이 이게 도박수가 아니라는 것들을 몰랐을 수도 없고, 일단 오골성이 함락될 줄도 알 수가 없고, 그죠? 함락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지성에서 오골성까지 거리하고 오골성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이게 길긴 하지만은 거의 비슷한데, 이걸 달려가지고 제때 평양성을 함락시키지 않을 평양성이 이제 함락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 장수들이 알 리도 없고, 그걸 보면은 이렇게 도박수를 막 던진다는 걸 보면 아마도 안시성에서 되게 당나라군이 지리멸렬했던 것 같습니다. 맥락상 그래요. 네, 맞아요. 딱 표현 그대로 그런 거죠. 되게 그러니까 군량은 떨어져 가는데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생각해보면은 얘들이 이제 만약에 주필산에서도 이겼고, 그죠? 제대로 주변에 이제 요동 지역의 성들을 제대로 함락시키고 안시성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되게 이상한 게, 고구려군은 분쇄당했고 안시성 안에만 있고, 그죠? 요 기록만으로, 요 기록 자체만 본다 그러면 후방 성들은 다 함락됐고, 그리고 요동에는 50만 석인가 아무튼 엄청난 군량미가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 서두를 게 아니었거든. 군량도 떨어지지 않고, 곧 겨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고구려 주력군은 박살냈으니까 한동안 야전군 가지고 이제 깝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보고 탈 수 있는 건데 얘들이 도박수를 막 던지자 인생은 올인이지 이라고 있는 거 보면은 아마도 이때 전투 상황이 앞에 주필산이나 여기다 여기서 이제 묘사된 것처럼 되게 녹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황상 그래요. 난 사실 조선삼국사 읽을 때 이거는 조선삼국사 보고 하는 얘기 아닌데요, 내가 삼국사기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인데, 근데 조선삼국사 읽을 때 신채호가 단제가 항상 김무식이 보고 작은 구라는 많이 치지만 큰 구라는 못 치는 새끼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작은 구라는 많이 치지만 큰 구라는 못 치는 놈이다. 근데 김무식이도 사실 이걸 쓰면서 되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는 자료가 없으니까 당서나 자치통관을 뺏기는데,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럼 난 어떻게 되냐 고민하다가 이제 김부식은 그냥 이걸 뺏기는 걸 쓴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앞뒤 정황상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추정할 때조차도 앞뒤 정황상 당군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주필산에서 고구려 병력의 주력이 깨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그러니까 선봉대는 깨졌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선봉대 말고 주력군은 남아있었다고 보는 게 우리가 아마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똥줄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올인이다 이라고 있지. 자, 홀로 장손 무기가 말하기를 천자가 친히 정벌하는 것은 여러 장수와는 달라서
위태로움을 이용해서 다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장손무기가 이걸 도박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 건한과 신성의 오랑캐 무리가 10만입니다. 자, 건한성하고 신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답니다. 만약 오골성으로 향한다면 모두 우리의 뒤를 밟을 것입니다. 먼저 안성을 격파하고 건한성을 빼앗은 연후에 오래말을 달려 전진해가는 것만 못합니다. 이것이 만전의 계책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세민이가 도박수를 벌였다. 눈깔이 빠질 지경이었나 보지. 자, 여장수가 급히 안성을 공격했다. 엠페러가 성 안에서 닭과 돼지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세적에게 말하기를 성을 포위한 지 오래되어 성 안에서 나는 연기가 날로 작아지더니 이제 닭과 돼지가 심하게 온다. 이것은 필시 군사에게 먹여 밤에 나와서 우리를 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땅히 엄중하게 병력이 대비해야 한다. 라고 했다. 또 나왔네. 그 제갈 생상 이세민. 자, 이날 밤에 아군 수백 명이 성안에서 성에 줄을 메어 타고 내려갔다.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몸소 성 아래 이르러 병력을 소집하여 급히 공격하니 아군에게 죽은 자가 수십 명이고 나머지 군사는 물러나 달아났다. 강왕 도종이 무리를 독려해 성의 동남 모퉁이에 토산을 쌓아 성에 대한 침략이 가까워 다가오니 성 안에서도 역시 성을 더욱 높여서 이를 막았다. 사졸이 순번을 나누어 하루에 6-7배 맞붙어 싸웠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되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건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6-7번 나누어서 싸워야 될 정도로 되게 똥줄이 탄다, 눈알이 빠질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자, 충고와 포석으로 그 망루와 성과 귀를 무너뜨리면 성 안에서도 따라서 목책을 세워 그 무너진 곳을 막았다. 도종이 발을 다쳐 황제가 친히 그를 위해 침을 놓아주기도 했다. 산을 쌓기를 밤낮을 쉬지 않고 무릇 60일에 2달 동안 인원 50만을 동원했다. 산 꼭대기가 성에서 몇 길 떨어져 아래로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 도종이 과의라는 건 아마 그 관직 이름이겠죠. 부복애로 하여금 병력을 거느리고 산 꼭대기에 주둔해서 적에 대비하겠는데 산이 무너지면서 성을 눌러 성이 무너졌다. 마침 부복애가 사서로의 통수라는 곳을 떠나 있었다. 아군 수백 명이 성이 무너진 곳으로 나가 싸워 마침내 토산을 빼앗아 운거에서 주위를 깎아 이를 지켰다. 엠페러가 빡쳐서 보게를 참하여 머리를 내걸고 여러 장수들에게 명해서 이를 공격하겠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이기지 못하니 도종이 맨발로 깃발 아래 나아가 죄를 청했다. 자, 엠페러가 말하기를 너의 죄는 당연히 죽을 것이나 단지 짐은 한무제가 왕회를 죽인 것이 진나라 목공이 맹명을 등용한 것 같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또 계모성과 요동성을 격파한 공이 있는 까닭에 특별히 너를 용서할 뿐이다 라고 있다. 이거는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킹갓 김일성급 되는 당나라 태종 느님은 한나라 무제나 진나라 목공 정도 되는 위대한 천자시다 라는 얘기예요. 황제는 유화의 좌측이 일찍 죽고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병사와 말이 오래 머물기 어렵고 또 양식이 다 되어가므로 군사를 돌리도록 명하였다. 자, 드디어 겨울이 다가오고 그리고 먹을 거 없다고 핑계대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까지 정황을 보시면 그죠? 신성과 일단 제 추측이 아니라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신성과 건한성 두 개가 아직 함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가 10만이라네. 예를 들면 5만 한번 해봅시다. 5만. 자, 그리고 요 중간의 성들, 요동성 근처에 이제 여러 성들은 함락되긴 했는데 오골성은 아직 함락이 안 됐대. 그걸 보면은 어디에요? 압록강 방어선 아직 안 뚫렸다는 거지, 그지? 요동을 계속 놀고 있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평양도 당연히 안 뚫렸고 비사정은 함락되긴 했는데 얘들은 여기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오도가도 못하고 그냥 여기 계속 짱박혀 있네, 그죠? 그 와중에 양식이 다 해간대. 근데 요동성이 아까 양식이 50만 섬인가 있다 그랬잖아. 개구라지 씨발. 그러면 양식 다 해간다는 얘기는. 그리고 추측 정황상, 그죠? 정황상 고현수와 고혜진이 끌고 간 15만 중, 그러니까 주필산 전투에서 잡아먹은 군대는 많아봤자 예를 들면 2-3만이라 치면 그러면 나머지 11만 정도는
그대로 이제 고구려군이 남아있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야전군 형태로 그 안시성 근처에서 계속 이제 당군의 뒤를 노리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안시성이 함락이 안 돼요. 안성이 함락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당군이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고, 권량 핑계가 아니라 그냥 군사적으로 존나 열시였기 때문에 원정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선지자 당태종 이세민,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 소설 내용만으로도 이걸 추측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여기 나온 걸 보면은 시종일관 존나 여유롭게 이제 요동 각 지역을 쓸고 다닌 것처럼 당군이 묘사해놨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의이 없다 정말. 자, 먼저 요주, 계주 두 주의 호구를 뽑아. 요주하고 계주는 이제 요동성하고 여기 요동성하고 그 다음에 계주는 계모성이겠죠, 그죠? 요 두 주의 호구를 뽑아 요하를 건너게 하고 안치성 아래에서 병력을 시위하고 돌아갔다. 성 안에서는 모두 자취를 감추고 나오지 않았으나 성주가 성에 올라 절을 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아, 이거 또 나오네. 소설의 구린 결말이네요. 존나 구린 결말이네. 황제는 그가 성을 고수한 것을 가상히 여겨 비단 100피를 주고 임금 섬김을 격려했다. 이것도 개구리네. 세적과 삼류 CJ 영화 같아요. 삼류 CJ 영화에서도 씨발 이따위로 그거 하진 않겠다. 이세적과 이도종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후군을 삼게 했다.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넜는데 요택이 진흙과 바닥에 고인물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 자, 요택을 건너는데 여기서 이제 진흙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물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못 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장손 무기에게 명하여 1만 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물이 깊은 곳은 수레로서 다리를 만들게 했다. 황제는 스스로 말채찍에 잡초를 묶어 이를 도왔다. 신채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채호는 이건 참고하십시오. 신채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어디에요? 요때 아무튼 그 요동에서 이세민이가 개 깨진 게 맞다. 개 깨진 거다. 아주 깨졌을 거다. 개작살 났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영계소문은 뭐라고 했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영계소문은 여기 적봉 근처에 주둔하고 있다가 그 어디에요? 안시성을 공격할 즈음에 아마도 유주하고 그 다음에 영주 지역을 약탈했을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세민이가 후방 털릴까 두려워서 그때 퇴각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근데 근거가 없어. 그러면 사실 정황상으로 아주 잘 맞아요. 정황상으로는 딱딱 잘 맞지. 근데 근거가 없어. 신채호는 어떤 걸 근거로 들었냐면은 북경 근처 있죠. 북경 당산 그 다음에 뭐 이 근처 지역에 있는 고려성, 아니면 무슨 사람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승, 구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거는 이세민이가 깨진 게 확실하다. 뭐 고려성, 이세민이가 아무튼 깨진 게 확실하고 고구려군하고 싸웠다는 그런 전승들이 막 내려온다. 그리고 이 주변 성들에다가 이제 별칭으로 고려성이란 말도 내려오는 걸 보면 아마도 그때 영계소문이 이제 요지역을 공격해서 이제 약탈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단제의 말에는 늘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렇지만 단제의 추측은 아주 좋은데요. 늘 그렇지만은 이제 제대로 된 사료적 근거가 없어. 그게 너무 아쉬워. 그게 진짜건 아니건 간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단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건 정황상 봤을 때 안시성에서 개 깨졌고 당나라군의 그 1차 공격, 당나라 태종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 사이에 이제 전쟁은 당나라군이 아주 개 깨지면서 끝났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적습니다. 기록이 적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료도 존나 편향된 사료밖에 없고요. 그 사료도 적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많이. 자, 가을 10월에 황제가 포구에 이르러 말을 멈추고, 이건 뭐 지명이겠죠. 길메우기를 독려했다.
여러 군데가 발착수를 건너니 폭풍이 불고 눈이 내려 사졸이 더욱 축축히 젖어 종자가 많았다. 명령을 내려 길에 불을 피워 군대를 기다리게 했다. 무릇 현도, 횡산, 계모, 마미, 요동, 배감, 비사, 협곡, 은산, 후황의 10개 성을 함락시키고 요주, 계주, 암주, 세주의 호구로 옮겨 중국으로 들어간 자가 7만 명이었다. 고현수는 스스로 항복한 후에 늘 분하여 탄식하다가 얼마 후에 근심으로 죽고 고혜진은 끝내 장안에 이르렀다. 신성, 건안, 주필의 3번 큰 싸움에서 아군과 당의 병마가 죽은 것이 매우 많았다. 신성, 건안, 그 다음 주필 이렇게 세 싸움이 있는데 안시성 전투는 아예 나와있지도 않네요. 사실 근데 신성, 건안, 주필보다 안시성 전투의 그 서술 비율이 월등히 높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자, 황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을 깊게 후회하고 탄식해 말하기를 위징이 만일 있었으면 나에게 이번 걸음을 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다.